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시점 내에서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 날도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재차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제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단기적으로 5일 이평선 부분을 이탈하는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거다 라고 강조드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나서 사실상 5일 이평선 부분을 재차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이죠. 23시간 전에 4,100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보셨는데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구간에서 이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기에 무조건 잡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눌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기로 무조건 잡아가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재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을 중점으로 사실상 누구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는지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미래에셋증권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결국은 5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시점 당시에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빠져나가지 않았다. 빠져나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개인들 입장에선 5일 이평선이 어떻게 됐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니까 폭락 구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장 초반부터 어떻게 했다? 던졌다고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9시를 기준점으로 1,300만 주의 적극적인 매도세와 매수세가 뒤엎이면서 결국 뭐다? 재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미래에셋 증권이 230만 주를 매수를 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예요? KB증권의 279만 주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와줬다 나와주지 않았다? 나와준 건데 KB증권이 장 시작되기 이전부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자. 레포트를 냈습니다. 오늘 어떤 레포트를 냈어요? 오늘을 기준점으로 삼성전자 18만 자, 20만 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0전자 간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오늘을 기준점으로 얼마만큼의 매도세가 나와줬어요? 279만 주라는 엄청난 물량들을 던지지 않았다? 던졌다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돈보다 솔직한 게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 돈보다 솔직한 게 없다고. 근데 지금의 구간에서 왜 KB증권이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고 나서 매도를 했을까요? 결국은 주가가 지금 고점 부분에서 엄청난 거래량들이 터져주고 있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들이 터져주고 있다라는 건 고점 징후가 아니다. 어느 정도의 고점 징후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그럼 그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그 존재들이 지금의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있다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돈보다 솔직한 거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물량들을 끌어올렸었던 주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근데 그 주체들이 지금의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하시면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5월 28일을 기준점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가 누구예요? 1월 9일까지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메릴린치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엄청난 물량들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개인들의 물량들을 전부 다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JP모건이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 보세요. 이 윗구간에서 상단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다, 나와주지 않고 있다. 1월 5일을 기준점으로 얼마만큼의 매도세가 나와줬어요? 580만 주의 매도세가 나와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메릴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물량들 일부
일부분 매도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자신들의 물량들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하는 구간마다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의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는 이 앞구간의 12월 17일 기준점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함께 보시자.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외국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시자. 당장의 12월 22일을 기준점으로 외국인들의 미친 듯한 매수세가 실려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준 시점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1100만 주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준 시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와준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바로 1월 6일인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이 구간에서 개인들에게 물량들을 어떻게 했다? 거의 대부분 떠넘겼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럼 1월 6일 날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1월 6일을 기준점으로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 구간에서도 미래에셋 증권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구간에서 미래에셋 증권이 얼마만큼의 매수세가 실려줬냐 보세요. 473만 주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JP모건은 자신들의 물량들을 일부분 매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부분들을 이 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했다? 매도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지금의 구간에서 JP모건이나 외국계 창고는 관망 상태에 있고 결국은 지금의 구간에서 미래에셋 증권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보다 결국은 주가는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 사실상 지금 이 구간에서 어설프게 여러분들 매수하거나 혹은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외국인들도 지금의 구간에서 관망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의 구간에서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자, 큰 폭의 상승 구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 내에서도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 무조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변동성 우리 어떻게 하자? 최대한 활용하시자. 그래서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3전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차 눌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에 매수 타점까지도 공유를 해둘 겁니다. 당장 보세요. 모든 이평선들을 재차 돌파하는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양봉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고. 그럼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개인들의 물량들 붙어주면 어떻게 해요?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기 위해서 단기적인 눌린 구간 준다고. 그럼 이 눌린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무조건 매수하고 그리고 이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하자? 매도하면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 부분과 단기적인 저점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간다라고 하면 이 앞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고점 부분과 단기적인 저점 부분 명확하게 잡아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단순히 이 아래 구간까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최저점 부분이 몇 프로예요? 약 15% 정도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모든 물량들을 한 번에 매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재차 눌린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재차 매수하자고. 그럼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신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고 매수 놓고 3% 5% 약속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투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
타점이랑 같아달래 하잖아.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메이저 스kup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하지 못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 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고점 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하자? 무조건 매도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